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갈공명이 동호에 와서 동궁하고 손을 잡고 그러니까 조조를 격파하기 위해서 정벽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동호의 그 군신들을 설득하는, 그리고서는 어떻게든지 조조하고 싸우게 하는, 유비하고 연합을 해서 그것을 형성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유하고 제갈공명하고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유는 지금 대장군 그 관저에 있으면서 그 동호의 군신들을 다 지금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문신들은 가서 우리 죽은 손권이 조조한테 가서 한 번만 머리 숙이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대로 동호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조조의 군세가 80만인데 우리 군세로다가 거기를 대항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화친을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문인들은 장소를 의시해서 그 밑에. 그런데 이제 무인들은 그 정부를 의시해서 3대째 이 손가를 모시고 있는 이 노장군들 절대로 조조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호를 어떻게 통치를 해왔습니까? 그 고난한 저기를 다 해치고서는 지금 3대째 내려오는데 조조한테 우리 손권 군주가 가서 머리 숙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노장군들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온 제갈근이, 여보음, 이 정보통들은 아주 냉철하게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갈근이가 와서 현 정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군세가 아주 정신력이 약해졌다. 우리하고 싸우게 되면은 격파를 할 수가 있다. 결론은. 그러니까 주유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조를 격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갈근이나 노숙이나 주유는 셋이 만나면은 본인 마음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적에는 본인 속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동호를 위해서. 그런데 셋이 모였을 적에는 동호를 위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겠는가 해가지고 속마음을 그대로 내놓고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유가 제갈근이한테는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는 젊은 장수들, 그러니까 여몽이하고 감령, 그 젊은 장수들이 가장 앞에서 조조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 장수들이 와가지고서는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되면은 계속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 조조 역정놈 한나라 승상이라고 의시되면서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격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싸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주유는 알았습니다. 내일 군주를 모시고서는 다 모여가지고 상의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서는 이제 중문 앞까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올 사람이 노숙이하고 제갈공명. 노숙이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갈공명을 데리고서는 몇 시경에 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몽이 젊은 장수들이 가고 나서 1시경 정도 지나서 노숙이하고 제갈공명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주유가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중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노숙이하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제갈공명하고도 또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유는 노숙이 부를 적에는 공근이에요. 공근 오래간 만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이는 자경이에요.
아, 자경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갈근이는 자가 자유예요. 아, 이 자유의 동생 공명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한 가족처럼 이제 부드럽게 하는데 속마음은, 주유의 속마음은 어쨌거나 유비를 동호에 복속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그 유비의 군사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사신이로 제갈공명이 와 있다고 하는데 가족처럼 부드럽게 대하면서 제갈공명을 한번 격발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화나게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무슨 일에는 둘이 마주쳐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할 적에는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화를 먼저 낸다. 그러면 이제 속마음을 들키는 거예요. 속마음을. 그러면은 상대방하고 협약을 할 적에는 항시 먼저 속마음을 드러낸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죠. 지금 그 조조를 놓고 유비하고 동호하고 둘이 협약을 해서 협력을 해서 조조를 격파시켜야 되는데 주유의 생각은 조조를 격파시키는 것은 격파를 시킨다. 그런데 그 전에 유비를 동호에 복속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유비를 복속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을 떠나서 조조를 격파한 다음에 강릉을 누가 차지해야 되느냐. 유비한테 주면 안 되니까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동호가 차지해야 된다. 이것까지도 이제 머릿속에 딱 넣고서는 제갈공명을 대하면서 한번 격발을 시켜야 되겠다. 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튼 셋이 그 서재로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숙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중간에 있으니까. 이 주유하고 제갈공명이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날씨 이야기, 장강의 이야기, 그리고서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민심에 대한 이야기. 아, 이것을 이야기하지. 예, 둘이 협력해서 조조를 깨쳐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동호한테 머리를 숙인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 꺼내들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노숙이가 이제 중간에서 안달이 납니다. 이 안달이 나면은 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협상에는. 그러니까 그 노숙이가 이제 주유한테 물어봐요. 아, 지금 장군께서 무인하고 무인들을 만나본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장군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유가 그럽니다. 아, 지금 그 장소를 의시해서 무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고 또 황계 정보를 의시해서 그 노 장군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정보통 그 사람들이 와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젊은 사람들 영웅 그 젊은 장군들 무리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는 80만 대군 조조의 군대를 우리가 격파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격파하려면은 동호의 전 군민들이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해서 다 동원되면 그러면 격파를 시킬 수가 있겠는데 다 동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 생업도 있고 하여튼 노인네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을 하면 그러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 도저히 조조하고 대립을 하는 것은 동호의 이득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이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서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요.
손건이하고 얘기해서 편지도 보냈고, 또 얘기 듣기로는 오국태한테 가서 혼나고 나왔다고 하는데 주유가 조조한테 가가지고서는 화친을 해야 된다고. 조조하고 화친을 해야 된다. 조조하고 대립해서는 안 된다. 동우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숙이 얼굴이 딴 때는 이렇게 화를 안 내는데, 그러니까 그 주유하고 제갈근이하고 노숙이하고 셋이 이야기할 적에는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주유가 얘기하는 것이 그 속마음을 제대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안에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를 주유가 하니까 노숙이가 그냥 막 거기서 화를 냅니다. 공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죽은 손건께서 조조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유종이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까?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되면은 조조의 책략에 말려 들어가서 우리 주군은 그 허창으로 가야 됩니다. 허창으로 올라가면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주유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화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주유는 제갈공명을 화나게 하려고 했는데 엉뚜당투하게 노숙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노숙이가. 그런데 제갈공명은 얼굴이 평화롭게 돼 있어갖고 가만히 있습니다. 벌써 속을 알으니까 요놈이 나를 격발시키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격발시켜야 되겠다 속으로. 하여튼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나 주유는 협약에 대해서 알아요. 서로 협약을 할 적에는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진다. 그런데 노숙이도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주유가 엉뚜당투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노숙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갈공명한테 지금 우리 대장군이 화친하자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래요. 대장군 말이 맞는데 내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장군 말이 100번 생각해도 맞습니다.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이가 그냥 막 공명 당신도 우리 주군한테 조조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래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주군 군주께서 손건께서 한 번만 가서 조조한테 머리를 숙이면은 동호가 편안하게 전쟁을 하지 않고 요대로 잘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대장군께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경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오히려 그냥 노숙이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섭득해져요. 오히려 제갈공명을 화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갈공명은 대장군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하면서 그냥 손뼉을 같이 치면서 있으니까 멋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유가 물어봐요. 지금 나한테 조조한테 80만 대군이 있어서 우리 동우가 조조하고 화친을 한다고 했는데 제갈공명께서 지금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유황숙께도 조조한테서 서신이 몇 번 간 걸로 알고 있고 유황숙은 지금 데리고 있는 군대가 2만밖에 안 되는데 왜 조조하고 화친을 안 합니까? 주유가.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이 그 손건이한테 한 이야기 그대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조조가 비록 군세가 세고 우리가 약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유황수께서는 황족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제외하고 그 밑에 신하들한테는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뜻은 주유한테 하는 이야기는 손권은 황족이 아니니까 조조한테 가서 머리 숙여도 된다. 그게 이제 주유한테 하는 얘기예요. 속뜻이. 그러면서 우리는 비록 군대가 약하다고 하지만은 조조는 한나라의 승상이라고 감투만 썼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나라의 간신에다가니 역적입니다. 그놈한테 가서 우리 죽은 유황숙한테 머리를 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손권한테 가서 머리 숙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손권하고 내 죽은 유황숙이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 그 밑에 신하들도 질적으로 틀리다. 그 이야기를 이제 주유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속이로.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문무제장들이 합심해서 유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조조하고 싸우기로 결정을 했다. 우리가 비록 2만 명이지만은 조조의 80만 대군을 대적할 수가 있다. 우리가 공격은 못하지만은 수비에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도 공격을 못하면은 동호를 그냥 수비하면 되는데 왜 그 조조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니네들하고는 틀리다. 그러니까 이제 동호는 무인들은 싸워야 된다고 하고 문인들은 가서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서는 그렇게 서로 왈가왈부 하는데 우리는 일치단결해서 유황숙을 정점에다 놓고서는 지금 조조하고 겨루려고 한다. 동호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 이걸 이제 주유한테 이제 요 정도 얘기하면은 손권이는 여기서 막 화를 확 냈는데 주유는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멋득해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을 화나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2단계를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제 작전을 한 단계 이제 올려요. 그러면서 조조가 지금 80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오림 옆에 수군 본영을 설치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도 사신을 보내고 동호한테도 사신을 보내고 계속 사신을 보내면서 겁박을 하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게 주유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유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튼 사신만 계속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조조가 하는 이야기는 나한테 와서 항복을 해라. 이렇게 겁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래요. 그 겁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주유가 얘기해 보십시오. 조조가 원소를 격파시키고 업에다가니 큰 동작대를 쳤습니다. 동작대를 친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유도 알고 있습니다. 동작대를 크게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대를 짓고서는 거기서 이제 무술대회를 하고 문신들을 모아놓고 무인들을 모아놓고서는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주유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조조가 그 동작대를 쳐놓고서는 매일 하는 이야기가 나의 큰 바람은 하나는 사해를 통일해서 황제의 제업을
이루는 것이요. 또 하나는 고공의 두 딸을 얻어서 강남에서 데려와 동작대에서 말년을 즐기는 것이다. 이게 또상 조조가 술만 먹으면은 제장들한테 그 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갈군명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유의 안색을 살펴요. 그러니까 주유의 안색이 약간 경미하게 근육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공의 두 딸, 그러니까 강남 이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전곡을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유가 그래요.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르다 이야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갈군명이 그 후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조한테는 조비하고 조식이하고 시를 잘 짓는, 그러니까 뭐 그 문학으로 완전히 뛰어난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식이한테 동작대 부를 지라고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유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시예요. 동작대 부라고 해가지고 조식이가 시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조조가 이제 첨삭을 했는데 아주 그 업에서는 그 유행을 하면서 이게 불리는 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명후와 어울림이요 드높이 대에 오르니 정치 더욱 즐겁다. 태부 높게 있으며 성덕 또한 높음을 알리로다. 높이 세운 문 높이 솟아 있고 두 대궐 푸른 하늘에 떴구나. 구름 중천 떠서 황홀하게 보니 서성 궁중 누락이 잇대어 있구나. 두 대가 좌와 우에 있으니 하나는 옥룡이요 하나는 금봉이다. 이교를 동남에서 얻어 아침 저녁으로 즐기리라. 여기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주유가 칼을 갖다가니 딱 들더면서 앞에 탁자를 갖다가니 두동강이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갈군명이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포커페이스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가 그냥 완전히 여기서 이제 그 막 하여튼에 우라를 못 참고서는 칼을 우위로 해가지고서는 탁자를 두둥강이 냈으니까 그 제3자가 봤을 적에는 주유가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끄트머리 이교를 동남에서 얻어 아침 저녁으로 즐기리라. 그러니까 이교가 이제 강남 이교예요. 그러니까 대교하고 소교, 교공의 두 딸. 그러니까 대교는 손책의 부인이 됐고 소교는 주유의 부인이 돼가지고서는 지금 그 있는데, 그 강남 이교를 동남에서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 제갈공명이 하는 이야기는 이 강남 이교 둘을 조조한테만 보내면은 조조가 거기에 감복을 해가지고 그냥 군대를 물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주유가 그냥 얼굴이 더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해져가지고 내 이 역적 조조놈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가 없다. 주유가 화를 그냥 팍 내면서 그러니까 노숙이 그냥 막 제갈공명 팔을 붙들면서 그 강남 이교가 누군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시치미를 뚝 대면서 누군지 모릅니다. 교공한테 선물까지 보내고 패배까지 보내가지고서는
오국태한테도 패벽을 갖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편지도 보냈으면서도 시치미를 딱 뗍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진정한 타짜죠, 타짜. 그러니까 형주를 놓고 지금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름을. 그러니까 큰 자본과 조조를 진짜 먹는데 조조를 먹는 것은 기정사실로 해놓고 동호하고 이제 우리하고 이것을 놓고서는 싸우는데 끝에 가서 형주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 머리에는 제갈공명 머리에는 이제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율은 거기에 완전히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제갈공명한테 지게 돼요. 앞으로 이제 그 적벽대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략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나오니까 그때마다 그 주유가 이제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서는 그 전략을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하는데 제갈공명은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요. 주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다? 그러니까 노숙이는 가운데 끼가지고 여튼 주유는 제갈공명을 요때부터 제갈공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편으로 못하면은 죽여야 되겠다.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세워요, 주유는. 그래서 그 제갈근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갈공명 형을 통해 가지고 어쨌거나 동호의 신하가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형제간에 같이 있으면서 같은 주군을 모시면 좋을 게 아닙니까 하고서는 이제 그 제갈근이를 통해 가지고 제갈공명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동호의 신하가 되시오. 그런데 제갈공명은 오히려 형한테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사적으로는 형제지만 지금 공적으로는 형님은 손권에 막빈으로 와서 상빈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고 나는 유황숙의 군사로서 가서 이렇게 거기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공적으로는 서로 주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금은 한나라니까 한나라의 황손을 가서 모시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그 강화로 와서 유황숙이를 주인으로 해서 형제간에 같은 주인을 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갈근이가 입을 딱 보고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 동생을 무지하게 아끼는데 제갈공명을 무지하게 아끼면서도 23살 때 동으로 오라겠는데도 안 오고 5년 후에 지금 이제 28살인데 유황숙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면서 형이 동으로 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형한테 와서 황손을 모시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야. 이런 게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주유한테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셋이 모이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 제갈근이가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내 동생을 설득하러 갔다가니 오히려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물어봐요. 동생이 그렇게 하는데 설득을 당했다고 하는데 자유께서는 어떻게 유황숙한테 갈 겁니까? 그러니까 제갈근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여기 손가에서 아주 은혜를 많이 입었고 여기에서 내 일생을 마감할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렇지만은 동생은 동생대로 그 사상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유가 그러면은 제갈공명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제갈공명을 그러니까 이제
군사 저기로 해가지고서는 군령장을 쓰게 해가지고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번을 그 시도를 해요. 그런데 번번이 제갈공명한테 집니다. 주유가. 이제 그 이야기는 어쨌거나 오늘 첫 번째 만나가지고는 주유가 무너졌어요. 화를 먼저 냈으니까. 그래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모여가지고 군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갈공명도 이제 거기에 갔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서는 이제 그 적벽에 가서 어쨌거나 조조를 대항을 하면서 주유의 머릿속에는 제갈공명을 죽여야 되겠다. 제갈공명을 제거해야 된다. 그 노숙이는 가운데 껴가지고 주유 편도 못 들고 제갈공명 편도 못 들고. 그런데 제갈공명은 주유가 뭐를 해도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에 넘어가요. 그 꾀에 넘어가는데 번번이 제갈공명이 이깁니다. 숙제를 내면 숙제를 풀고 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갈공명이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주유는 막 더 속인 줄 알아요. 속이 꼭 죽이려고 그래요. 제갈공명을. 풍우를 위해서는 제갈공명을 죽여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주유하고 제갈공명하고 만나서 제갈공명이 주유를 녹다운을 시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